안녕하세요. 스물캡스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2024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해서 반도체 시장을 이끌 분야로 예측하고 있고, 이에 국내 완성차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해당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앞으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속적으로 보급이 확대될 것이고, 그래서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와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들인 센서, 엔진, 제어 장치 및 구동 장치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보통은 컴퓨터나 핸드폰에 사용되는 반도체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내구성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성능이 올라간 만큼 당연히 가격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성장은 자동차 판매 대수의 증가보다는 전기차랑 자율주행차 안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고,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평균 200개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탑재되고 있고, 전기차에는 1000개, 자율주행차에는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탑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CPU, 이미지 센서, 인포테인먼트용 칩셋 등 차량에 탑재되는 반도체 종류가 늘고 성능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성능의 향상으로 가격 또한 동반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관련 수혜주들의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동원하나텍의 이미지 센서, 인포테인먼트 등의 기술력과 오픈 엣지의 칩셋 분야 등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시장 성장성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반도체 매출 규모가 올해 760억 2,700만 달러에서 28년에는 1,298억 3,500만 달러로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현재 주요 해외 기업들은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TI,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5개 기업이 세계 시장의 82%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는 주로 해외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최근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 협력하거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등 차량용 반도체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원하나텍이 세계 4위 기업과 경쟁자가 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TI의 매출 규모를 확인하여서 앞으로 동원하나텍의 매출액이 몇 퍼센트나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대 효율 뽑아내는 전력 반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력 반도체란 전력을 변환 및 제어, 분배를 통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고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차종별로 맞춤 설계가 필요해서 공급 업체와 생산 규모가 한정적이고 기술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고성능이고 저전력인 질화갈리움 전력 반도체 양산을 위한 파운드리 서비스를 오는 25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성능을 높이고 있고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량과 소모되는 전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성능과 저전력 성능은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저는 동원하텍의 저전력 기술 그리고 오픈엣지 NPU 기술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관가해서는 안 될 게,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 성장성이 좋다고 해도 기업의 기술이 좋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 마지막 현대기아에서도 전력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해외 인피니언 기업을 통해서 전력 반도체 공급을 받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을 위해 특화된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는 테슬라가 처음으로 제시한 반도체 분야이고, CPU, NPU 결합 형태의 자율주행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테슬라는 차세대 자율주행 칩 HW5.0의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양산이 본격화가 되면은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나도 파운드리 공정으로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밝혔고, 사나노 공정도 오토모티브를 확대하는 등 2027년까지 파운드리 사업에서 모바일 외 제품군의 매출 비중을 약 50% 이상 높여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투자 동향과 여러 호재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약 3년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반도체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려고 반도체 중소형주로 갈아탔었고 현재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래 삼성전자는 자율주행차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집중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의 차량에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을 공급한다고 나와 있고, 양사는 25년 공급을 목표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동나텍 소식이 떠올랐는데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동사의 CTO는 이미 일부 제품을 개발을 마치고 모듈사에서 테스트 중이다. 그리고 25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과 바로 이전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BDC 제품의 하반기 공급 목표가 뭔가 오버랩되면서 동사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테스트 중이며 판매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장 반도체의 기술 업그레이드와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MCU는 ADAS와 ECU에 탑재되어서 전장 시스템 전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CU의 비중은 차량용 반도체의 30%로 가장 크고 내연기관에만 약 200개 정도가 사용된다고 하는데 요즘 MCU는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을 위한 AP와 ECU, MCU 등과 같이 3개에서 4개가량의 통합 칩셋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존 자동차들은 수십 개가 넘는 칩셋으로 분산돼서 운영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테슬라는 통합 칩셋으로 중앙 집중화된 제어 시스템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통합 칩셋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이에 보스 반도체는 MCU 반도체 기능을 함축해서 하나의 MCU가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하이엔드 MCU 개발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의 성장세는 가파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차량 내부에서 구동되는 AI에 필요한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삼성전자는 선키 수주를 통해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량용 메모리를 선보이겠다는 GDP 전략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은 앞으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반도체들의 성능과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 기아 기업들은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발전과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MCU, MCU의 통합 칩셋으로 기술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중요한 힌트도 얻을 수 있고 현재 국내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기업이다 보니까 리스크보다는 긍정적인 면만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리스크에 대해서도 항상 인지하고 있고 공부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